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오늘 하루를 바로 최종 마감을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소식과 함께 정말 이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정말 어떠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 정말 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주식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새로운 시황과 업황이 나왔기에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정말 이 냉혹한 주식시장을 이겨내고 우리 정말 쌈짓돈만 이제 돈을 만드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에 따라 나의 자산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 역시나 제가 주말 동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미리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뉴욕 장세가 워낙 좋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이제 하락세가 고스란히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시장에 녹아들었기에 아마 오늘은 좀 어려운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시황과 업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살펴보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막상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면 오늘 이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러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이제 시황과 업황을 잘 모르고 그냥 주식시장을 이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러한 분들은 심적인 부담감과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전체적인 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삼전불패 오늘 장세가 어렸던 이유는 바로 기관들의 매도세가 2990대로 코스피를 내려앉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지수 또한 무려 4%대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1.83%, 2192로서 장세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기관들은 3099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들어 저는 이러한 장세 속에서도 외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관들의 매도세가 왜 나타났으며 지금 장세가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지금 세계 글로벌 시장 자체가 침체의 그러한 불안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코스피가 하락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일 미국 채권 시장이죠. 여기 1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채권 시장 휴장 이후 개시된 미국 시간외 금리에 따른 이러한 흐름 여파로 인해서 매물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에는 경기의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 이슈로 자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감으로 작용을 함에 따라 오늘은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다 외부적인 이슈가 좀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3번을 보시면요. 미국의 중국향 반도체 수출 규제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둔화와 자동차 업종에 따른 부정적인 전망이
악재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거론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 또한 무려 6% 폭락장을 보여주었기에 오늘은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하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컸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시장 거팡에 따라 결국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6의 3대 지수는 지난주에 하락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에 따라서 결국 일본의 니켈 두드로 일본 장세 같은 경우에는 무려 2.64% 완전히 주가가 짓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홍콩의 항생 또한 주가는 우하향하는 모습에 따라 1.66% 폭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상해종합은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상승과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좀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지금 세계 유럽 장세 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그와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완전히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밀렸네요.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밀려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현대차 또한 지금 16만 8천원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와 더불어 삼성 SDI만 종목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저번주 외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고, 오늘도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기에 낙폭차를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세는 상승을 하다가 다시금 하락장으로 이어지는 곡선의 그러한 차트를 보실 수가 있으며, 그러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얼마나 들어왔고 기관들이 얼마나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인들은 33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 개미 투자자 또한 45만 6천 주를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외인들의 수급은 꾸준히 지금 10월 달부터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기관에서는 특히 증권에서 무려 110만 주를 팔아치웠고, 그와 더불어 투신에서도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은행이나 종금, 그리고 보험이나 연기금 이렇게 매수를 함으로써 장세에 따라 등하락의 편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 또한 지금 52,200원에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1.76%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장세 또한 상승과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52,200원에 마감을 짓긴 했지만 장세는 49,350원까지 완전히 주가가 짓눌리는 그러한 모습에 아마 심적인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장세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기에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락에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한 주를 조금 더 싸게 줍줍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역시나 개미 투자자와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와 더불어 외인들의 수급이 17만 3천 주를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는 증권, 그와 더불어 종금이나 보험, 연기금에서 매도를 했지만 특히나 투신에서는 꾸준히 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 81만 주를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상당히 시위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미 투자자에게는 공매도는 메리트가 없다 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그래서 좀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결론적인 결론 어떻게 나오는지 결론이 나온다면 제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뉴스 총 3가지 소식 오늘도 새롭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집중에 육성을 하고 있으며 이재용 부회장 또한 삼바에 대한 4공장 준공식에 새롭게 참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 산업 자체는 우리 삼성 그룹사의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반도체 시장 다음으로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그러한 시장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열심히 이렇게 산업군에 대해서는 하나씩 챙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 육성에 따라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복권 후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회장 취임에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제 복권 이후에 이제 기흥이라는 이제 R&D 센터부터 해외 순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제 각종의 계열사 삼성 SDI, 삼성생명 등 정말 다양한 이제 삼성 그룹사에 찾아가 어떻게 보면은 넌지시 나의 포부를 좀 밝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직원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감으로써 다시금 반등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우크라이나 피해 입주민에게 요번에 좀 이제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요 전쟁 사태에 따라 이제 삼성 이제 그 건물 있죠. 입주 건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키이오라는 삼성의 이제 현지법의 입주 건물이 파손이 됐습니다. 아마 사진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체 층수의 80%를 사용 중에 있다라는 루머가 있지만 요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삼성 관계자는 한 두세 개 층 정도 이제 빌려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나큰 영향을 끼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전쟁 사태가 정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조표 좀 더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총 3가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참으로 어려운 장세가 이어짐에 따라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멘탈 관리,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 가치를 끌어올리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조표님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